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마늘 끼고 있고 반갑습니다. 바나나 실실 김문수입니다. 여러분 전번에 이렇게 바나나 실실 프로그램을 보려고 TV를 켜니까 강의실에서 강의를 하는 장면이 나왔어요. 여러분 많이 당황하셨죠? 네. 그래서 어떻게 안 좋았나요? 좋았습니다. 그래, 현장에서 계속 이렇게 보여주는 이런 낚시만 하다가 뭔가 이런 체계적으로 얘기를 해줄 필요가 있겠다라는 나름대로의 생각이 있어서 강의실에서 강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접시간에 우리 어디까지 했죠? 감시까지 하겠습니다. 감시. 예, 감시. 감선돔, 그죠? 예, 감선돔의 습성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봤습니다. 우리가 포인트 선정, 현장감 있는 낚시에 제일 처음 우리가 포인트를 선정합니다. 포인트를 선정할 때는요, 무작정, 저것이, 포인트가 되겠다라는 것보다도 감선돔, 내가 잡고 가는 감선돔이라는 물고기가 어디에 있을 것이다 라는 전제 조건 아래 그래서 포인트를 선정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저번 시간에 제가 충분히 말씀드렸다시피 감선돔이라는 어종에 대해서 많이 알아둘 필요가 있다 이런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번 시간에 이어서 포인트 선정하게 되면 먼저 우선적으로 바닷가를 잘 둘러보는 게 좋아요. 둘러보게 되면 이렇게 우리가 이제 갯바위를 이렇게 행행색색 그 생김새를 이렇게 이야기한다면 가장 먼저 밋밋하게 생긴 밋밋한 갯바위를 둘 수가 있어요. 밋밋한 갯바위. 밋밋한 갯바위가 어떻게 생긴 밋밋한 것이 밋밋한 갯바위냐 그러면요. 이렇게 그냥 이렇게 한마디로 놀기 좋은 갯바위. 이렇게 이게 갯바위예요. 갯바위. 여기가 바다고 여기가 이제 갯바위예요. 갯바위. 이걸 막 걸어 다닐 수가 있어요. 여기는 올라갈 수가 없어도 힘들면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이런 갯바위가 있어요. 그리고 옆에서 보면 또 이 갯바위가 옆에서 보면 이렇게 다 꺾어져가고 바다가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그 갯바위가 또 재밌게 이렇게 됐어요. 밋밋하게 생긴 갯바위는요. 또 이렇게 완만하게 경사가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이렇게 물속에는 우리가 알 수가 없는 부분이지만 위에서 보면요. 이제 사람이 위에서 보면 통합도 이렇게 붙어있고 조개도 붙어있고 배류가 붙어있는 이런 갯바위가 이렇게 밋밋하게 이럴 정도 하고 여기서 무슨 낚시를 하노? 이럴 정도의 밋밋한 갯바위를 둘 수 있습니다. 이런 밋밋한 갯바위가 국자는 그러니까 나쁘다 좋다 이런 얘기가 많이 하는데 좋아하지 않는 만약에 낚시하는 사람, 낚시꾼 10명을 상대로 우리가 실험적을 한다 그러면요. 이런 갯바위는 좋아하는 사람 한 명도 없어요. 근데 밋밋한 갯바위가 있을 수가 있고, 두 번째는, 그죠? 그리고 또, 이렇게, 내렸다고 내렸는데, 이렇게 갯바위가 이렇게 내렸는데, 바다를 이렇게 보니까 안에 크고 작은 돌멩이가 막 이렇게 들어가 있는 이런 것도 있어요. 수심이 크게 깊지 않고, 멀리까지 이래 돌멩이가 이렇게 듬성듬성 들어가 있는 이런 것도 있을 수가 있고 또 뭐가 있겠습니까? 꽃뿌리 자기가 내리는데 이렇게 쭉 나와 있어요. 그 넘어갈 수도 없고 대략 난감하죠. 옆으로는 물이 쫙 저리고 흘러가는데 무슨 낚시라노 이런 거 꽃뿌리 이런 거 지형도 있을 수가 있고 그렇게 이렇게 행행색색 파란반장한 이런 행행색색 삼라만상이 펼쳐집니다. 갯바위에 자기가 우선적으로 밋밋한 갯바위에 위치를 했다 그러면요 어떻게 낚시를 할까? 그 첫 번째 과제 오늘 이 시간은요 밋밋한 갯바위에서의 감성돔 낚시, 일지 낚시, 현장감 있는 일지 낚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자, 밋밋한 갯바위를 옆에서 보게 되면요 이렇게 생겼다고 우리가 가정을 합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여기 있어서 이제 이렇게 낚시를 합니다.
예, 낚시를 하는데 이렇게 생겼다라고 봤을 때 이 갯바위가 어떻게 들어가 있느냐라는 것을 시뮬레이션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저번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죠. 낚시는 처음부터 끝까지 철저한 시뮬레이션이다. 그래서 이게 이렇게 뻗어져 있을 것이다. 그죠? 이렇게 들어가 있을 것이다. 시뮬레이션 가상입니다. 가상. 여러분들이는 만약 이게 선사가 이곳에 선다 그러면요, 갯바위 생김새, 주변 생김새를 보고 물속에도 이렇게 들어가 있을 것이다 라면서 시뮬레이션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바닥이 있고 수면 이렇게 됐을 때는 포인트는 어디에 구성되나 그러면 이곳에 구성됩니다. 이곳에 바닥이다. 이곳에 구성이 돼요. 그런데 만약에 왜 이곳에 구성이 되냐 그러면요, 이 조류가 이렇게 움직일 때는 녀석들이 한바다로 이렇게 움직이지 않겠죠. 이 아무것도 없는 이런 거 조류가 싹 움직일 때는 녀석들이 이렇게 한바다로 이렇게 움직이지를 않습니다. 이렇게 움직이지 않아요. 그래 은폐은폐 되는, 그러니까 자기가 몸을 숙일 수 있는 갯바위 가장자리를 따라서 이렇게 싹 움직입니다. 그래 다시 또 언급을 한다 그러면 밋밋하게 생긴 갯바위, 단면도 여기서 본다 그러면 이런 밋밋하게 생긴 갯바위는요, 이 녀석들이 이곳에 놀 수 있는 놀이터라든지 뭐 거기서 머물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죠? 이거 되지 않아요. 그래서 낚시하는 사람들이 별로 안 좋아하는 포인트 중에 하나인데, 이런 거 밋밋한 갯바위에서 만약에 물고기가 하수도가 있다, 오늘 만약에 낚시를 했는데 그날따라 이상하게 수온도 좋고 모든 환경이 좋아하고 물고기들이 하수도가 있었다 라고 가상을 한다면 대박을 터뜨릴 수 있는 그런 것도 밋밋한 갯바위라는 거죠. 다만 하수도가 떨어질 때는 정말 고약한 그런 갯바위가 밋밋한 갯바위를 볼 수 있는데, 이렇게 하수도가 있을 때는요, 녀석들이 이 갯바위 가장자리를 타고 움직인다는 길목이라는 거죠. 길목. 여기서 놀 수 있는 공간이라든지 서식할 수 있는 환경이 주어지지 않기 때문에, 다만 이곳으로 녀석들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길목에 불과하다는 거죠. 길목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 길목을 노리려고 그러면 갯바위에서 떨어진 곳보다도 이런 갯바위와 바닥이 만나는 지점, 이곳이 좋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지역이 이렇게 완만하게 엄청 깊게 들어갔다 그러면 정말 피곤하겠죠. 이런 것은 정말 피곤하게 하겠지만, 거기다가 물속은 물밖보다 물속이 갯바위 지형이 가파릅니다. 왜 그러냐면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제 경험에 의하면요, 그런 곳은 태국집부터 조류가 움직이기 때문에 많이 깎였어요. 해시계를 깎였기 때문에 위에보다 다소 아래가 이렇게 급경사가 되는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그렇더라라는 것도 이렇게 생각하면서 어디쯤 갯바위 뿌리가 끝이 나겠다라는 이런 거 지점을 이렇게 포인트로 선정하는 게 좋아요. 그럼 조류가 가지 않을 때는 어떻게 하느냐? 조류가 가지 않을 때, 조류가 갈 때는 그래, 네 말도 맞다. 김문수 네 말도 맞는데 김문수가 이야기하는 그 말도 뭐 틀린 말은 아니다. 조류가 갈 때는 녀석들이 이렇게 움직이기 때문에 갯바위를 타고 거슬러 다니면서 움직이기 때문에 좋은 길목에 해당될 수도 있다. 근데 조류가 안 갈 때는 어떠냐? 조류가 안 갈 때는 한 곳에 불러 모아 낚시를 해야 돼요. 한 곳에 불러 모아 낚시를 하는데, 사실 이것도 하승도가 주변 환경이 좋고 우리가 느낌이 오지 않습니까? 느낌 아니까, 이야 지금 딱 될 때네. 여러분 딱 갯바위 청소하고 낚시 마치고 갯바위 청소하고 이제 배 기다리고 있으면 바다가 지금 될 때네. 그런 느낌이 오지 않습니까? 그렇게 환경이 좋을 때는 왜 웃습니까? 그렇게 환경이 좋을 때는 이런 거 불러 모아 낚시가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그런 얘기가 돼요. 그러나 하수도가 없을 때는 사실 굉장히 희박하다. 그러니까 밋밋한 갯바위는 조류라도 좀 움직여주는 그런 상황이면 상당히 좋은데, 조류가 가지 않으면 사실 조금 희박한 그런 낚시가 전개될 수 있다. 그러나 밋밋한 갯바위는요, 조류가 멈추는 일이 거의 없어요. 거의 조금이라도 하나라도 이렇게 흘러갑니다. 그래서 그런 걱정은
안 하는 것이 좋아요. 그래서 요런 곳에 포인트를 잡고 또 조류가 가지 않는다. 가지 않는다는, 여기서 가지 않는다는 것은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밋밋한 갯바위는 조류가 아주 소통이 완만한 곳이기 때문에 이런 곳에서 조류가 가지 않을 때는 만조 정조 시간이나 혹은 간조의 정조 시간, 그때가 되게 되면 조류 움직임이 없다. 그때는 조금 멀리 불로 모아 낚시를 하자. 나는 이렇게 포인트를 구성합니다. 이해하십니까? 그러면 이 어디만큼 멀리를 던져야 되느냐, 어디만큼 던지는 게 멀리 던지면 되느냐라는 것을 또 숙제가 남게 돼요. 그죠? 그런 생각이 안 듭니까? 야, 김문수가 갯바위 가는 데에서 좀 멀리 던지라는데 어느 정도 던져야 되나? 야, 봐라, 좀 넣어봐라. 내가 던져볼게. 그걸 던지고 그런 식으로 던지는 게 아니고요. 포인트가 멀리 형성되면 그만큼 낚시가 피곤해요. 밑밥 주는 게 참 지가 무슨, 그죠? 정확한, 저는 좀 잘 던집니다. 탁 던지면 한 5번 정도는 지대로 탁 꼽아요. 꼽을 수가 있는데, 그거 정도 꼽으려고 그러면요, 엄청나게 많이 던지는 버릇이 들어야 되고, 그렇게 하시라는 것은 아니고요. 자기가 밑밥을 던지든 채비를 던지든 정확성 있게 그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그 범위를 잡아서 포인트를 선정하는 게 가장 좋아요. 너무 먼 것보다도 적당한 곳, 그죠? 여기서 적당한 말이 맞겠다, 그죠? 자신이 생각해서 아주 적당한 곳에 내가 포인트를 구성하는 게 좋다. 무슨 얘기가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언제? 그쵸? 조류가 안 갈 때, 불로 낚시를 할 때는 조금 갯바위 가장자리에서 멀리 해야 되는데, 얼만큼 멀리 잡느냐 그러면 자신이 낚시하기가 아주 용이한 정도, 무리가 가지 않은 정도의 범위를 잡아라. 그래도 이 갯바위 가장자리가 벗어나니까 좋다라는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면 자, 여기서 또, 됐다. 낚시를 해야 되겠다 하면 이제, 그때는 이제 뭐가 생각납니까? 밑밥을 만들어야 돼요. 밑밥. 여러분들에게 밑밥을 보면요, 낚시님이 전화합니다. 사장님, 저 김문수인데요, 오늘 제가 출조하려고 그래요. 밑밥 크릴 3개 하고, 뭐, 집어제 하나 하고, 뭐, 이래 대충 섞어갖고, 이래 뭉쳐 놔주세요. 제가 가져갈게요. 이래요. 그냥 가져갑니다. 그런 사람들은 낚시를 정말 잘하는 사람들이에요. 왜? 이런 말이 있었습니까? 칼국수 하는 솜씨에 수제비들 못하겠느냐,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죠? 그런 사람들은 막 아무렇게나 해줘도 해요. 명필이 부담 안 가린다고. 그런데 저도 낚시 가게에서 그냥 이렇게 뭉쳐서 가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고, 현장에서 많이 뭉치고 밑밥을 만들고 하는데, 밑밥은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뭉쳐진 밑밥, 그러니까 뭉칠 때 물 반조를 어느 정도 잘하느냐, 그 비중을, 점도를 어느 정도 맞추느냐에 따라서 그 밑밥의 비중이 만들어져요. 그러면 나는 지금 노리고자 하는 그 지점이 10m 정도 된다. 혹은 내가 노리고자 하는 지점이 한 5m가 된다라는 그 조건에 따라서 점도가 달라져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수심이 깊을 때는 점도를 크게 줘야 되는 거고, 그래 비중을 높여줘야 되는 거죠. 밑밥의 비중을 높여줘야 되는 거고, 그 수심이 낮을 때는 점도를 약간 좀 이렇게 무르게 좀 연하게 해서 내려가는 과정에서 이제 분산될 수 있는 그런 밑밥을 만들어줘야 된다. 이 낚시는 낚시는 밑작업을 합니다. 조가를 작업을 합니다. 밑밥 없이 낚시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요를 어떻게 하면 되겠다. 저기서 점도를 이렇게 만들어야 되겠다. 내지는 점도 조금 이렇게 점도를 좀 연하게 해야 되겠다. 비중을 좀 낮춰야 되겠다. 비중을 높여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해서 밑밥을 만듭니다. 자, 밑밥을 만들어졌어요. 그러면 채비를 또 만듭니다. 밑밥을 저기 넣고요. 지금 조류가 어떻게 움직이니까, 자, 공략 방법 있죠. 밑밥, 그 공략 방법에 따른 채비 및 밑밥 구사인데, 밑밥이 만들어졌으니까 내가 공략 방법, 내가 이 갯바위 뿌리를 공략하기 위해서는 멀리 떨어져서 오는 것보다도 옆에서 행으로 던져서 내려가게 하는 것이 좋겠다. 왜? 조류가 있기 때문에 멀리 던지면 가버린다. 그래서 약간 위에서 던져서 이렇게 대각으로, 그죠? 여기가 여러분들이 이곳에서 낚시를 이렇게 할 때 여기가 갯바위
뿌리가 끝나는 지점이다. 바닥이 닿는 지점이라고 우리가 가상을 한다 그러면요. 이곳이 포인트가 된다라 했을 때 여러분들이 이곳에 포인트를 선정했어요. 그러면 여러분 나름대로의 수심에 따라서 혹은 조류에 따라서 밑밥 정도를 뭉쳐서 밑밥을 만들어 완벽하게 포인트를 만들었습니다. 만들 모에 그게 고기가 모여 있는데 여러분 미끼가 끼인 채비가 끝까지 가지 못하면 물고기 입질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죠? 다 잘하는데 결정적인 것 채비를 끝까지 못 넣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곳에 채비를 넣으려고 하면 멀리 뜯어서 앞으로 진행시키자. 혹은 여기서 이렇게 내려오게 하자. 이런 설계도가 나와야 설계가 나와야 됩니다. 왜? 잠옵니까? 벌써 하품하고 이러는데 이해하십니까? 그래서 요런 설계 방법에 따라서 채비가 만들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요런 상황도 내가 반유동 낚시를 할 것이다. 내가 전유동 낚시를 할 것이다에 따라서 채비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조금 두고 요런 상황은 옆에서 가는 것이 좋아요. 옆에서 이렇게 들어오면서 갯바위 내가 밑밥이 들어가서 곳으로 채비가 싹 스쳐 지나가는 게 하는 그런 상태가 굉장히 좋은데 조류가 가지 않을 때는 자기가 낚시하는 곳에서 다소 먼 곳에 이 포인트를 형성했습니다. 그죠? 이때는 채비가 멀리 뜯어서 앞으로 다가오면서 내리면서 내가 밑밥이 내려진 곳으로 채비가 지나가게 하는 체제가 맞아요. 그렇게 이런 체제를 구성하려고 채비 방법이 달라요. 채비 방법. 똑같은 한 곳에서 낚시를 하지만 이곳을 노릴 때와 이곳을 노릴 때는 채비가 달라집니다. 또 김구수 제가 또 거짓말을 지는 보니까 자기는 막 똑같은 채비 갖고 다 하던데 근데요 자세히 보면요 나에게 카드는 저 채비 보면요 이렇습니다. 찌 하나 넣고 쭉 내려와서 그죠? 탐색기 하나 넣고 그냥 이렇게 붓을 넣고 도래 맵니다. 도래 이렇게 매고 쭉 내려와고 이렇게 바늘 탁 내요. 이렇게 저는 전중 낚시를 절개하는 편입니다. 여기서 맥이 내 채비의 맥은 어디에 있느냐 그러면요 봉돌에 있어요. 봉돌. 저는 빗봉돌을 사용합니다. 주로 사용하는데 한 번은 제가 잡지사 낚시 잡지사에 원고를 쓸 때 빗봉돌의 위합 이런 것도 내가 연재를 했지 않나라는 이런 기억을 하는데 봉돌이 비록 빗봉돌이지만 봉돌이 어디에 위치하느냐에 따라서 이 채비의 움직임이 완벽하게 달라집니다. 그래서 저는 제 히든 카드는요, 자 70cm 밑에 위에 봉돌을 물렸습니다. 빗봉돌이. 그 물론 다 저게 70cm는 안 되겠죠. 그렇죠. 대충 요 정도에 물렸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요 정도 좀 길게 물려야죠. 조금 멀리 바늘에서 좀 멀리 물렸습니다. 이런 얘기를 해드립니다. 그것은 그냥 듣고 넘기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냥 보는 재미니까. 그래 해봐라. 이제 해봐라. 이런 식으로 하는데 그게 카드예요. 저는 봉돌을 어디에 물리느냐 그게 카드라. 이 봉돌 하나가 엄청나게 큰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는 옆으로 행으로 지나가게 하는 체제에서는 절대적으로 크릴이 우선돼야 돼요. 그러니까 미끼가 우선돼야 된다는 거예요. 미끼가 우선돼야 되려면 물속에서는 무게보다도 덩치가 우선됩니다. 왜? 조류 흐름의 저항을 많이 받는 녀석이 우선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똑같은 우리가 10g짜리 또는 10g짜리 이게 만약에 10g이다. 10g짜리 우리가 친강력을 가진 물체를 하나 두고 또 우리가 이런 똑같은 10g짜리지만은 좀 이렇게 좀 부피가 큰 뭐 이런 요거보다 조금 가벼운 10g짜리를 우리가 둔다고 했을 때 이 두 녀석이 물속에 들어가게 되면요 어느 것이 우선되느냐? 이 녀석이 우선됩니다. 덩치가 큰 녀석이 반드시 우선됩니다. 왜? 조류 흐름의 저항을 문제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는 반드시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여러분 발 밑에 노리기 위해서는 항상 미끼가 먼저 우선되어야 되기 때문에 봉돌이 쭉 올라가죠. 봉돌이 위에 올라가죠. 그러나 이런 내 미끼가 내
밑밥이 되는 곳으로 이렇게 스쳐 지나가게 하는 체제에서는 봉돌이 밑으로 가죠. 밑으로. 왜? 조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조류가 없는 상황은 부피가 크면 낙하산처럼 잘 내리지를 않아요. 그렇지만 작은 것이라도 무게가 실리면 내리려는 성질을 빨리 가진다는 거죠. 왜? 조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한 번은 가습을 받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봉돌이 밑으로 가줘야만이 미끼에 무게를 실어준다는 거죠. 그래서 정확하게 내 밑밥이 들어가는 곳으로 이렇게 체제를 갖춰줘요. 라는 것을 이번 시간에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반드시 기억해 두셔야 돼요. 그래서 조류가 가지 않는 체제에서는 봉돌이 어디 쪽으로? 하늘 쪽으로 와서 미끼에 무게를 실어준다. 그리고 조류가 이어지는 곳에서 내가 밑밥이 들어간 곳을 채비가 진입시키는 그런 체제로 하려고 그러면요, 미끼가 우선되어야 된다. 그러면 봉돌이 위로 가면서 미끼에 간섭을 안 줘야 되는 거죠. 이게 만약에 봉돌이 미끼 가까이 있는 체제 같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봉돌이 미끼가 흘러가려고 해도 봉돌이 일단 무게가 있으니까 어이씨 자꾸 이렇게 꺾임 현상을 갖는다는 거죠. 그래서 간섭을 주지 않기 위해서 조금 더 위로 내주는 것이 좋다라는 것도 이 시간에 참고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런 식으로 자 이렇게 보게 되면요, 포인트 선정, 채비 구사, 그죠? 낚시 방법 구사 다 나와버렸습니다. 제가 첫 시간에 말씀드렸다시피 서로 상황 안에 연관성을 다 가지고 있는 거죠. 그죠? 첫 번째 우리가 포인트 선정, 그리고 선정된 포인트를 어떻게 공략할 것인가 하는 낚시 방법 구사, 또 세 번째 낚시 방법에 따른 채비 및 밑밥 만들기, 그리고 네 번째 테크닉, 이렇게 들어왔는데, 자, 이 포괄적으로 다 서로 인간성을 가지고 또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 밋밋한 갯바에서는 이런 식으로 낚시 방법 하는 것이 좋다라는 것도 이번 시간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여기서 그만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또 코뿔이나 또 다른 지형을 찾아서 여러분과 함께 풀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궁금증이 있으면 TV 한국 낚시채널 TV 받아가시듯이 게시판에 김문수에게 와그를 타는데 저 빨리 가도 이렇게 막 질문을 올리시면 제가 그걸 보고 이 시간을 빌어서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여기서 마감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이 프로그램은 한계 도전하는 낚싯대 제조 전문 브랜드 B&K의 고품격 친환경 집어제 하나파워와 함께합니다. 이렇게 마늘 끼고 있고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